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93페이지 5화부터 하겠습니다. 지지에 대한 그 공부는 좀 지루하기도 하죠. 지금 지지와 관련돼서는 뒤에 141페이지에 136부터 143페이지까지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화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양화이다. 양화. 수화 상제와 수화 그 미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자주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그런 그 지지의 설명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기태 형식이다. 명국 중에 오화는 양성이고 화가 극왕한 상태. 그 성질은 움직이고 분위기를 따라가서 그런 것을 좋아하여 말과 같은 상인이 우리가 뭐 백말띠 무슨 말띠 이런 얘기를 하죠. 5년이나 일지가 5인 사람은 일처리에 강인함과 과단성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또 오화는 봉수대, 봉화대 오화의 그 지지관계 오화와 자요모유 뭐 이런 것들 관계 오화가 묘를 만나면 도화 풍류 중에 정이 있고 오화가 유를 만나면 오화가 자를 만나면 오화가 오를 만나면 또 뭐 오화가 인호수를 만나면 오화가 미를 만나면 육합이죠. 오화가 축을 만나면 축오해. 명을 논하는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인오가 합반되는 것. 보통 이론에 의하면 인오는 반합화국이라고 하고 화세를 조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화신을 묶어서 화를 곤란하게 하는 색이죠, 색이라고 하는 경우는 인은 고태적인 목이고 오화는 기태적인 등촉이어서 등촉의 화를 이용하는 경우 점화하기 위하여 한 그루 거대한 나무를 쓸 수 없는 것이고 이럴 경우 자연히 그 빛이 훼손되는 것이며 명서에서 경금이 벽갑하여 정화를 인화한다 인 것이겠죠. 오에 인을 배합하면 오에 묘를 배합하면 오묘파가 되죠. 그것은 반합인데요. 화국 오정화의 이것은 습한 상태죠. 습목 상정 우려가 있고요. 이것은 목다 화색의 우려가 있는 거죠. 오는 그만큼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그런 등촉 그런 것들.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강렬하지는 않지만 또 굉장히 끈기가 있는 재련하는 화, 재련. 병화는 재련용 화는 아니죠. 인과 오술이 상행하는 경우.
반합과 공국, 오가 미를 만나면 어떤 때는 토로, 어떤 때는 화로 변할 수 있는데 무게합이 어떤 때는 화가 되기도 하고 수가 되기도 하는 것,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은 중궁의 태극 작용력이고 대자의 특수한 현상. 천간의 인조가 중요하다. 천간에서 어떤 것이 와서 그 합하는 기운을 어떤 쪽으로 끌어내는가, 그리고 어떻게 돕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오가 미를 만나는데 오미 합인데 화목이 투하면 미중의 을목의 작용하여 능히 화를 생하여 화세를 덮고, 이것은 오미 합화 해서 화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토가 투하면 가색을 이루니까 이것은 토다. 우화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토가 정하는 것이 되죠. 토가 투관하면 화를 합반하는 것이죠. 자오가 상회하면 오가 만나면 자형. 내 화세를 조장하는 것, 그냥 자형 부서지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화세를 조장하는 것. 그런데 토가 중하면 염조하고 빛이 없는 격이 되고 편고한 상, 이때야 상형이 성립하는 거죠. 오가 자형하는데 토가 중한 경우, 오축, 축오, 그 다음 미토입니다. 미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크게 이해하지 못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미토는 화원이다. 화원. 또 목의 묘고이니까 담장 안에 토가 보여서 생하는 것과 비유되는 것. 형은 아름답고 요염하며 사람을 유혹한다. 일주가 미 혹은 미년에 출생한 사람은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으며 심리가 선량하고 온화하고 문장력이 좋고 창조성과 인내성을 가지고 있으며, 저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묘, 그다음에 미가 축을 만나면 사묘 상충 중 명주에게 손상을 가장 적게 입히는 조합. 축이 미토를 중하는 것은 축이 미 중에 한 기를 덮고 음습지가 뻗어나도록 허용하는 것, 재고를 충계하는 것으로 논하고, 그 계고에 따라서 관인을 넣고 재가 흥하고 사람에게 바라게 되는 것. 당연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미가 축을 중하는 것, 축이 미를 중하는 것 다르죠. 이건 앞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거기서 아마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요. 동정이죠. 이건 동정. 주동, 피동.
하는 것이 피동에 가서 작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미가 축을 충하면 또 축이 미를 충하면 정하거나 피동이 있는 것은 축이, 이 경우에는 축인데 미 중에 목에 고가 있죠. 목. 그 다음에 정, 기가 있습니다. 기 중에는 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 기토가 있죠. 목이 금과 부딪히고 정과 개가 부딪히는 거죠. 이 동하는 쪽이 손상이 덜 오는 겁니다. 동하는 쪽이. 그것을 받는 쪽은 더 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받는 쪽에 축중에 있는 그 지장 인원들이 미중에 있는 지장 인원들을 원래는 극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피동이기 때문에 영양이 비슷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게 입히는 조합이죠. 축이 미를 충하는 것은 반대로 그럼 원래 이기는 쪽 그 지장 인원 중에 금이나 수는 목이나 화를 이기는 쪽이죠. 그런데 그 경우에도 물론 받는 쪽이 타격이 있겠죠. 이번에는 미중의 고물들 뭐 지장 인원들이. 그런데 여기서 한기를 좀 더해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삼복생한 한 그런 미중의 어떤 한기를 축이 충함으로써 도와준다는 거죠. 어느 쪽이 충하고 움직이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삼복생한 설명을 좀 천간을 미월의 기 소서부터 10일은 음기가 길지 않을 때이고 가장 쉽게 염사의 길을 따르기 쉽다. 명국에 금이 있으면 물러서 나약하게 되고 염하고 조한 기는 한 기를 막아서니 금수는 형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중간열흘은 중화. 금이 투출하여 운이 순하게 서북으로 가면 금수가 미중의 기토의 한기를 접하여 양기의 초입으로 변하니 조운을 이루는 공이 있다. 오로지 대운이 역행하여 화목으로 가면 금이 나약해지고 수가 멸할 위험이 있다. 마지막 열흘은 금수의 기가 길어지고 운이 순행하면 한기가 비교적 심하니 명주 본인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해도 육친과 혼인에는 장애가 있다. 공통보감에서 정화를 배합하는 운영 방법인데 여기서는 한서 중에 오행을 추천한 묘리가 있다. 신금은 지장인원 중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토가 있다.
지장인원은 여기 중기 본기인데 이 여기나 중기가 본기를 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 중에 간목과 임수가 있고 무토는 없습니다. 신 중에는 무토가 있죠. 지장인원을 기억하실 때 두 개 있는 거, 오는 기토 정화, 그 다음에 해는 간목 임수 이렇게 있죠. 사생 중에서 해는 두 개 있으니까 나머지는 세 개씩 있죠. 9 플러스 2는 11. 4, 고. 세 개씩 있죠. 곱하기 3, 12. 그 다음에 사정. 하나씩 있는데 오화만 두 개가 있죠. 그러면 5개죠. 그러면 28 맞죠? 28수에서 온 거하고 맞춰서 28개의 지장 인원을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 유래인 점성학에서 각 궁별로 대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칸 열흘씩 쪼개가지고 그 열흘을 주재하는 별자리를 배치를 하는데 명량에서는 28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경금, 임수, 무토가 있다. 생년, 생일, 신금인 사람 화의 연금을 만나면 무직, 수의 설을 만나면 필설로 비평가, 가장 꺼리는 바는 토가 많아서 금을 묻는 것. 이 경우는 주로 신금이 매금의 위험이 더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것이죠. 병금도 물론 매금은 좋지 않지만요. 금이 많아서 목을 치면 근골을 다치는 재난이 생기고 이러한 교전의 결과 분명히 드러나니 신금이 많을 시에는 오로지 수를 만나서 비로소 그 성질을 기태적인 걸 전화하여 생수하고 목을 기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바. 임목이 만약에 긴차파에 상전하는 거죠. 도시, 우두머리 기구 조직 수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등소평 사주가 신월생으로 지금 예를 들어놨는데 무토 양일간이고 신금은 기생적 장생지. 그 기식은 죽긴 하지만 항복하지 않으니 종이 부종이다. 다만 삼합의 수의 세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오로지 종하는 것만 변할 뿐이다. 주보법으로 보면요.
격신은 신자진 수국이 있습니다. 임갑 투간에 있죠. 그래서 격신은 개수입니다. 종. 청용신이 중요한데 갑목을 쓸 것인지 무토를 쓸 것인지. 이미 지는 가버렸죠. 그래서 갑목이죠. 이 사주는 특징이 뭐냐면 임수가 가신인데, 그러니까 격신의 이성인데 가신이죠. 가신인데 이게 희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을 화설하죠. 이 등소평의 그 관귀는 원래는 종신 개수죠. 그런데 갑목으로 임수를 제거하고요. 제거해서 제득이라고 제가 말씀을 만들었는데, 제거해서 얻는 임수를 제득하기 때문에 이 임수로서 관귀를 계산하는 거죠. 신자진, 척 봐도 엄청 그 임수의 영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줄을 쳐놓은 부분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더 좀 집중해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줄을 쳐놓은 겁니다. 사신학. 유금이죠, 유금. 이미 열화가 단련한 후에 기물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숙살의 기는 없는 거죠. 그 질은 부드러우면서도 질기고 날카로움을 숨기고 있는 것. 형은 정교하여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만 한광이 사람을 압도하며 안에 숨겨진 강한 기가 있고 그것이 기태적 형식을 출현하여 법률 조문, 가장 잘 다듬어진 거죠. 다듬어진 모습. 우리가 법조문을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잘 다듬은, 절제하고 다듬어진 문구로 법조문이 만들어지죠.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일단 범하면 재난이 사방에 드러나는 감옥 가는 것이 정해져 있지. 유금의 세무라는 기질은 부드럽고 고독한 도화이고 스스로 향기를 내고 감상하는 성질. 술을 만나면 꽃을 탐하고 연정을 품는 상이다. 자력으로 빠져나오지는 못한다. 생년 이유는 이미 금의 기물이 성형되었다. 유금은 신유술, 사유축, 그 다음에 유유, 자영. 마지막은 왕쇠 여부에 집착하는 자. 반대할 필요는 없죠. 이게 저는 일주 평형법이죠. 평형법. 이건 동양 그 철학의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인 중화를 추구하는 사주팔자의 어떤 그 기운을
가장 좋은 상태가 뭐냐 하면 중화를 이룬 거죠. 사주팔자뿐만 아니라 모든 동양 철학을 제외하고 동양 철학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중화를 이룬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평양법은 이런 중화론적 어떤 접근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가 약하면 도와야 되고 강하면 덜어내야 된다. 이런 사상이죠. 그런데 그 약한 그걸 용신이라고 하는데 용신의 상태도 다른 글자에 비해서 또 중화인지 뭐 강한지 약한지를 같이 보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평양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비슷한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다음 술토. 토 중에서는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술은 조토이니까 본성이 움직이길 좋아하고 어쩌고 술월 혹은 술년생이는 민첩하고 지혜가 많으며 재물을 지키고 충실하고 의리가 중하고 친구에게 관대하고 술은 그 소도 예전부터 샤먼이나 제사장들이 머무는 어떤 지역의 표식이죠. 소도 깃발 꽂아놓고 있는 소도죠. 소도. 그 소도 지역의 입구에 그 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통 짐승의 이렇게 뼈를 예전에는 걸어놨겠죠. 그 뼈의 모양 뭐 이런 걸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술은 그런 어떤 신성한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전통을 지키는 것, 사원, 사당, 학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것. 우리가 뭐 개의 이야기 중에 뭐 진돗개가 어디서 뭐 몇백 킬로를 걸어서 돌아왔달지 뭐 주인을 살리는 거랄지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죠. 그게 지키는 거죠. 어떤 전통이나 어떤 충직함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지켜내는 것. 집안에 술이 들어가 사주팔자가 있는 사람이 그 집안에 무언가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술의 특징. 술은 불태우는 근본, 화고죠, 화고. 초목이 시들어가는 계절에 지금이 술을 말이네요. 농가에서 불을 태워 비료를 만드는 때. 진술충의 기가 명국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충미충보다 크다. 진 중에 을무계와 술 중에 신정무가 서로 만난 후에 극하고 상하고 그래서 고의 기가 모두 훼손되니 금목을 모두 치용할 수 없다. 충미 중에도 금목이 장되어 있지만 묘기이고 수화는 여기이다. 묘기 중에 토는 화수의 작용을 조절하고
금목은 등이 기생하여 배양을 얻을 수 있고 실제 목화가 만난 후에도 요기의 손상은 그다지 크지 않다. 수화가 만난 후에도 크지 않다. 진술충은 그렇지 않다. 손상이 크죠. 수화는 본래 기재의 공이 있는 것이니 그다지 크진 않다. 충미충이죠, 여기는. 충미는 삽입해야죠. 상충과 극중에서 손상이 가장 큰 것은 두 오행의 실제 영향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 그렇죠? 비등비등하면 더 완전히 양패 구상하는 거죠. 해수. 아까 무토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쭉 다른 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임목을 만나면 인해합, 해를 만나면 상충, 해묘미 목국. 우리가 사해 그 육기에서 풍목이라고 했죠. 목의 기운이 사해가 만난 경우에 목의 기운이 바람으로, 육기의 바람으로 드러난다. 수화의 충이 수화를 서로 싸우고 부서지게 하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육기에서는요. 근데 우리 명리학에서는 상충이고 양치 손상이 크다. 해수는 어떤 상황에는 반드시 병화와 배합된. 그러니까 사해충이 병화를 만나는 거죠. 병화. 그래서 육기적인 측면에서는 부서진다,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국에 조토가 많고 해수가 과하게 약한 명국인 경우 병화를 만난다고 해도 전적으로 해롭진 않다. 한난이 서로 모여 후술을 빛나게 하니 기식이 발생하고 길이 자연히 응하여 도래. 뭐였죠? 광영 후회. 이것은 시간을 정하는 건데요. 임진시와 계사시 두 개를 놓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편이 갑인년생이다. 그 다음에 이모년에 결혼을 했다. 개미년에
숫자를 실패했다. 뭐 이런 정도죠. 지금 여기 읽어보면 종격 운운하는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진 수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가 투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격은 개수. 무토를 제거하는 임수를 제거하는 무토. 이게 희신이 되겠죠. 청용신입니다. 청용신. 배우자는 개수, 정관 플러스 무토의 임수를 막아내는 그런 역량, 이렇게 보는 거죠. 이모년 결혼했다? 임수 배우자의 기신이 왔습니다. 무토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그 다음에 대운이 을사대운이네요. 을사. 대운에서 무토가 역량이 강해지죠. 그리고 유년의 오화에서도 강해지죠. 그래서 임수를 원국에서 방어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 개수를 맑게 해주죠. 무토가 임수를 방어해서 개수를 맑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운에서는 이미 일지에 사신 합을 형성하고 있죠. 일지 배우자 궁이 동한 상태인데 유년에 오화가 와서 자수를 하면 충을 합니다. 충. 그 반사 효과로서 신자진 삼합 수국이 파교가 되죠. 다시 동의 울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불미하다, 혼인이 불미한 경우에 속합니다. 학력은 무토가 식신이죠. 태극점이죠. 경금이 무토를 설하고 있는데 임수가 그걸 기신이 제거하고요. 임수가 경금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임수는 무토의 제화가 됩니다. 따라서 경금으로 학력을 계산하는 거죠. 올해 3급, 그래서 수국을 빼면 2급. 일지도 연결이 되니까 똑같이 2급, 그 다음에 시지도 신자진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2급. 총 6급이 되죠. 경금은 6급. 6급 이하 정 되겠네. 그러면 대졸. 천간에 임수가 투간에서 경금을 설하는 두 개의 임수가 있죠. 2분.
5급 8분 정도 되겠습니다. 4년제 대학 조금 밑에 수준이네. 그 다음 이건 계사시로 놓고 본 건데요. 계사시도 똑같습니다. 계모병이죠. 배우자 인연이 갑인년생이라고, 갑인이나 개축년생. 배우자 인연. 배우자 인연을 추론할 때 우리가 그 주보론에서 1번이 일단 배우자 궁과 삼합, 희신, 그 중에서 희신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자 성의 고신, 배우성의 고, 신, 삼합, 희신. 배우궁이 기신인 경우, 제거, 글자, 삼합. 채희신, 격용희신, 경합할 때 채희신이 우선한다. 이런 거죠. 이 팔자는 지금 배우자가 계수와 무토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 계수의 여기 배우자성의 고신, 계수의 고신은 미토죠. 무토의 고신은 술토입니다. 해묘미, 인호술. 이 중에서 일단 희신을 구하는 거죠. 배우자 궁은 신금이니까 신자진. 기신이기 때문에 이건 무시해도 됩니다. 인호술과 해묘미, 각 글자 중에 희신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목, 무와 병, 갑도 임수를 설하죠. 그래서 인목 중에 희신이 모두 희신입니다. 그래서 갑인년생을 추론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뭐 일본에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윤현과 대운의 희기는 같은 것이 아니다. 만약 윤현의 호괴로 명국의 용신을 친다고 본다면 이건 좀 오류죠. 대운을 거쳐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현도 대운과 생각하는 관계가 있다.
항상 원국, 대운, 유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정을 말씀드렸죠. 원국이 정이면 대운이 동, 대운 유년이 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운이 정이라면 유년이 정, 유년이 동. 그래서 방향은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계묘년이 왔다면 대운을 통과해서 원국에 작용하는 것이죠. 이 작용하는 방식 중에서 유년 핍진법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계와 묘가 직접 원국에 작용할 때도 있고 대운과 같이 작용할 때도 있고 작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또 6월도 있죠. 6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년의 지배하에서 6월이죠. 그래서 6월도 이렇게 걸쳐 가는데 다만 6월은 년에 소속된 것으로서 직접 6월이 대운과 원국에 작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유년의 어떤 그 통술 범위 안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묘년 임술월인데요. 묘는 6월에 작용을 멈춥니다. 그런데 술이 왔습니다. 그런데 묘와 합하는 관계죠. 그러면 묘가 다시 살아나서 원국에 작용을 하는가? 이미 6월에 기가 절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묘. 그래서 묘는 수월에는 임묘 상태가 된다. 계묘생들이 올해 환갑이죠. 계묘생. 그러면 계묘생들이라고 하면 묘가 만약에 좋은 글자다 하면 수월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작용을 안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